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이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폰 정리함. 이게 원래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그 장난감 정리함인데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터닝 맥카드, 터닝 맥카드를 담기 위한 사이즈의 원래 장난감 함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폰을 하나씩, 한 칸에 하나씩 담아놓기에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여서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저도 이어폰이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구매를 해봤는데요. 그 사이에 제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다이소몰에서 구매를 한 건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 다이소몰이라는 게 일종의 그 오픈마켓 같은 건가 봐요. 그냥 입점업체가 이렇게 온라인에 물건을 올려놓고 다이소몰에 그냥 판매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제품들하고 같이 구매를 했는데 업체 별도 발송으로 이렇게 따로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구매했던 제품하고 살짝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때는 이렇게 2칸씩 팔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3칸씩 팔고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회장님 보이시죠? 날개 깨졌어요. 배송 중에 좀 험하게 다뤄져가지고 뭐 부셔졌나? 이렇게 뭐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고선 만져봤더니 살짝 재질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원래 것도 견고한 재질은 아니었잖아요. 아주 견고한 재질은 아니었다 치지만 새로 온 케이스는요, 이 날개가 좀 더 말랑말랑해요. 케이스도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뭔가 함량을 더 적게 넣고 얇게 펴서 만들었나? 아니 일단 제가 이걸 구매를 할 때는 그냥 난 다이소에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입점업체가 같은지 다른지도 확인을 제가 따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이소에서 물건 사면서 아 이건 다이소 안에 있는 어떤 업체가 파는 거다 이렇게 체크 잘 하고 구매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체가 아닌 게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손잡이 색깔도 바뀌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에 요 3층짜리 2세트를 구매를 추가로 했는데 한 세트는 좀 이렇게 여기저기 여기 요 엣지도 박살이 나가지고 왔고 한 세트는 멀쩡하게 왔으나 어쨌든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쯤에 제가 추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 작년에 추천했던 제품하고는 이 플라스틱의 재질이 조금 다운그레이드 됐다. 요거는 좀 알고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전 제품 추천할 때 링크 같은 거 걸어두진 않았어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건 혹시 모르니까 걸어주세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산 제품은 정확히 어떤 건지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예전 제품 대비해서 조금 더 얇아지고 좀 그런 면은 있지만 여전히 이 터닝 맥카드 케이스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이어폰 함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어폰을 이렇게 칸칸이 담기에는 가장 저렴하고 괜찮은 솔루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회장님하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딱히 아직까지는 저렴하면서 괜찮은 방법은 더 찾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의 본론은 이게 아니었고요. 이제 저렴한 솔루션은 됐고 이어폰도 좀 이제 고급 이어폰이나 혹은 뭐 플레이어 같은 것도 좀 고급 플레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돈을 들이더라도 내 이제 기기를 좀 아끼고 싶다. 좋은 케이스를 찾으실 것 같아서 저도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어요. 저도 그런 이제 비싼 이어폰들이 하나씩 늘어가는데 저렴한 케이스에만은 좀 담아놓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좀 나은 솔루션이 없을까 굉장히 찾아봤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그 반누이스의 케이스입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칸칸이 나뉘어 있고 이 칸을 뜯어내 가지고 더 넓은 칸으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겉면 재질, 이 겉면 재질이 그 청바지 데님 재질 같은 걸로 돼 있어 가지고 내구성이 꽤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다른 케이스들을 사보셨다면 반누이스 케이스 굉장히 잘 만들었다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런 칸막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되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제품의 만듦새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반누이스 케이스는 실물을 보면 더 만족감이 높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가격이 근데 문제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예요? 요 사이즈 요 6칸짜리 이 제품이 10몇만 원 해요. 그것도 이제 물건 값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구매 대행이나 이제 배대지를 거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 가격이 포함되고 그럼 이제 관세, 부가세 내고 하다 보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아마 요 6구짜리도 구매 대행 통해서 구매를 하려면 15만 원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케이스에 15만 원 이상 쓰면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본인이 사랑하는 이어폰을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건 예전에 보여드렸었고
제가 오늘 무슨 보따리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누이스가 워낙에 호평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국내 회사들도 콜라보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반누이스와 아스테렌컨의 콜라보 케이스입니다. 아스테렌컨에서 이제 반누이스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 칸짜리 케이스인데 한 칸에는 이어폰을 넣고 한 칸에는 이제 아스테렌컨 DAP를 넣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SP2000을 넣으려고 케이스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SP2000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좋은 케이스를 씌워줘야지 하고선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10만 원대 중반입니다. 갖고 다니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가방 같은 데 요걸 넣고 다니다가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열어서 꼽고 딱 음악 감상을 하시면 되겠죠. 회장님, 네? 사실은 지난 연말에 제가 회장님 몰래 산 게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데 디타 드림 XLS라는 이런 끝판왕 이어폰이라는 걸 하나 샀습니다. 얼마인데요? 나쁜 놈. 이거 SP2000은 산다고 얘기하고 샀어요. 이어폰만 몰래 산 거야. 네. 이게 또 공동구매가 있어서 싸게 판다고 해서 샀어요. 아무튼 요거는 아스테렌컨과의 콜라보 케이스였고요. 요거는 이제 국내 이어폰 샵인 1910C 샵이라는 곳에서 이제 반누이스와 콜라보를 한 케이스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조금 더 작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3가지 넣을 수 있게 이어폰 3칸짜리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요 아스테렌컨 콜라보 케이스보다 이 조금 더 작은 케이스를 갖고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있는 이 SP2000이 워낙 가로폭이 넓습니다. 조금 이제 가로폭이 작은 사이즈의 DAP를 사용하시는 분은 요 가운데 칸을 빼버리시고 플레이어를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SP2000은 좀 빠듯하게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SP2000처럼 무지막지하게 큰 놈 말고 조금 슬림한 플레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1910C의 이 3구짜리 케이스를 구매하셔서 칸을 하나 빼신 다음에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굉장히 슬림하고 휴대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910C 케이스가 저는 좋았던 게 이 가격이 조금 더 쌉니다. 같은 반누이스인데도 99,000원에 이건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 799 들어가겠네요. 799 같은 그런 사이즈의 작은 플레이어들은 다 들어가죠. 근데 799한테 너무 과분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도 799는 조금 더 막 굴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의 요 39 이어폰 케이스에는 보시다시피 LCD i4 W60 그리고 이렇게 셀렌토까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이제 비싼 이어폰들만 넣어놨어요. 자, 여기까지 보신 것들은 이제 발매원이 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반누이스에서 다 제조를 한 케이스들이고요. 만듦새나 뭐 이런 반듯반듯함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격을 제외한다면 가장 추천할 만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은 이게 반누이스가 좋은 줄은 아는데 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들은 하시잖아요. 지난 연말에 저희 카페에서 조금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마존닷컴을 접속을 했는데 이제 아마존도 그 알 수 없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저한테 이 케이스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니? 하고 인공지능이 이걸 알려줬어요. 회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반누이스 짝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알리익스프레스였으면 내가 의심을 했을 것 같아. 아마존닷컴이잖아. 그리고 왜 풀필드 바이 아마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존에서 그 처리해준다. 그러니까 살짝 디자인이 다른데 뭐 구형일 수도 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반누이스 케이스인데 되게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되게 추천을 해드렸거든.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바로 여기저기 이제 문의를 넣어본 결과 반누이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짝퉁이라고. 자기네도 지금 이제 신고하고 있다. 가짜가 맞다. 라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로고도 따지고 보면 다른데 이게 상표권 뭐 이런 거 없나?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쓰면서 제품 컨셉도 비슷하잖아. 이건 완전 의도적인 카피잖아. 그쵸. 가격이 싸긴 쌌어요.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아마존에도 짝퉁을 팔 수 있어요? 그게요, 알아보니까 그 풀필드 바이 아마존이라고 해도 업체가 아마존 창고에다가 물건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까지 아마존이 판단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존에도 채팅 문의를 넣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품이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가품이든 뭐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묻지마 반품을 해주기 때문에 물건을 받았는데 가품이면 그냥 돌려보내라. 그러면 자기네가 판단해서 가품이라고 생각이 되면 뭐 배송료와 물건값을 모두 물어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반누이스가 짝퉁이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주문을 취소를 했고, 그리고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이거 가짜니까 주문들 취소하세요 했는데, 이제 저렴하니까 한번 사보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아이디 민둥송충이님 저한테 한 개를 리뷰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아봤는데 열어볼게요. 이게 웃긴 게 이거 보세요. 이 칸막이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반듯한 게 한 칸도 없어. 곡선. 근데 사실 이어폰이 부딪혀서 상할 일은 없으니까, 보기에 안 좋을 뿐이지. 보관에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렴하게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 봐. 바깥쪽 선도 그렇고 전부 다 휘어 있어. 어디 눌렸나? 물론 이제 배송되면서 눌려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봐봐요. 반누이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은 이게 단단한 심 같은 게 들어있어요. 플라스틱 들어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살짝 유연하긴 하지만 이렇게 휜 채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짝퉁, 이 짭누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구 휘어 있네요. 회장님 말씀대로 그냥 담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여러모로 좀 아쉽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불법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벤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명이잖아요. 이 고유명사 상품명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건가? 왜 우리나라에도 상표권 등록할 때 이런 특정 지명이나 이런 걸 등록할 때는 이 로고의 모양이라든가 어떤 심벌 같은 거를 더해서 그 고유성을 특징할 수 있을 때 상표권 등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흥냉면 이런 걸로는 이제 상표를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벤나이스가 이 상표권 방어가 안 돼가지고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상표권 저촉은 아니더라도 무슨 부정 경쟁 방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법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아마존닷컴에서는 여전히 이 짝퉁 반누이스가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혹시나 짝퉁도 그냥 싼 맛에 사보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절대 구매를 말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대안이 없으면 이거 그냥 그래도 싸니까 한번 좀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에 대안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엄청 큰데요? 다 꺼낼게. 자, 무엇이든 다 있는 그 대륙에 이런 물건이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있죠. 근데 이 브랜드가 이제 크로스라인이라는 브랜드인데, 문제가 이게 아직 그렇게 널리 팔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이게 현재는 티몰, 그러니까 타오바오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직접 구매를 할 수는 없고 이제 구매 대행이나 배대지를 통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게 돼 있긴 한데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데 풀리면 되게 잘 팔릴 것 같은데 왜 안 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디자인으로서는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예쁘게 잘 나오지 않았나요? 뭔가 색 조합이 그래도 나름 신경 썼는데요. 아까 짝퉁 반누이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훨씬 괜찮습니다. 안에도 보시면 요건 2칸짜리니까 좀 더 칸이 많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6칸짜리 제품 보십시오. 생각보다 중간 칸막이도 굉장히 반듯반듯. 이건 더 빳빳해. 전체적인 만듦새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은 진짜 저렴해요. 이거 4개를 다 사는데도 10만 원이 안 들었어요. 오. 짝퉁 반누이스보다 더 싸. 가격은 진짜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게 중국 구매 대행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해운 운송료도 좀 비싸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맨날 우리가 공짜로 무료 배송으로 받다 보니까 몇만 원 이 배송비를 내는 게 이거 35,000원 들었어요. 이만큼 받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값의 거의 절반 수준이 배송비였어요. 전반적으로 만듦새가 물론 이제 막 반누이스만큼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필적할 만큼 그래도 준수하게 쓸 정도로는 만듦새가 괜찮고,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디테일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보시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크로스라인 이 로고 딱지 직각으로 잘 붙어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삐뚤삐뚤해. 약간 한 1, 2도씩 다 틀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결벽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못 참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조금 참으신다면 쓸만하고요. 근데 이 겉감 재질이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기에는 그 반누이스 데님 재질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죠, 보기에는. 네. 근데 실상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반누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해지거나 어떤 손상을 덜 입을 것 같은 그런 재질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일반 천? 약간 텍스처가 약해요?
그냥 매끈해요. 그러면은 약간 긁혔을 때 뜯길 수도 있죠. 그럴 좀 손상의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손잡이 부분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칸이 좀 큰 것 같아요. 칸을 좀 크게 잡아놓긴 했네, 이 제품 같은 경우. 제일 큰 건 어떤가요? 제일 큰 사이즈 제품은 아이고, 배 타고 오시다가 이 칸막이가 조금 흐트러졌네요. 조정만 조금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게 찍찍이에요. 여긴 어차피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느껴지기는 해. 왜냐면 반누이스는 처음에 딱 봤잖아요. 비닐을 딱 뜯고 열면 뭐든지 다 반듯반듯 되게 정갈하게 잘 담겨 있는데, 얘는 이게 칸막이가 휘어가지고 지금 휘어 있는 게 아니야. 급하게 담았어. 공장에서 막 으악 급하게 담다 보니까 내가 반듯하게 다시 끼워가지고 사용을 해야 하는. 빨리 퇴근하고 싶었나 보다. 예, 중국 아주머니들이 빨리 퇴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건 9칸이네요. 얘네는 좀 칸을 좀 크게 잡는다 진짜. 그게 좀 아쉽네요. 이거는 마치 그냥 이어폰을 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이어폰 그 원통 케이스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그 원통 케이스를 또 여기다 넣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근데 칸 같은 경우는 임의로 저희가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이 2칸짜리 이렇고요. 요건 4칸이네. 2칸, 4칸, 6칸, 9칸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와 있고, 역시 중국이라 넉넉한 공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였어요. 종류대로 다 산 거예요? 예, 4가지가 있길래 4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이 제일 작은 사이즈 요 2칸짜리가 아까 보여드린 거 요 1910C의 요 케이스랑 비교해 보십시오. 요 3칸짜리보다 크죠? 확실히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를 사용하더라도 이 케이스를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를 또 다른 좀 더 큰 가방에 넣고 휴대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면. 이건 마치 옛날에 그 DJ CD 가방 같은. 그런 건 제가 모르는. 모르나요? 옛날에 이렇게 DJ들 출근하려고 하면 CD를 이렇게 왕창 꽂아가지고 이걸 들고 이렇게 출근을 했었습니다. 원래 나이트 출근할 때 이렇게 출근해요. 너무 옛날 얘기군요. 제가 DJ 하던 시절. 이제 옛날 얘기하면 삭제할 거예요. 내가 추천한 건 안 사셨네요? BUBM? 회장님이 또 이제 BUBM 케이스를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그거는 제가 요걸 다 주문한 다음에 알려주셔가지고 주문을 아직 못 해봤고, BUB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하드한 느낌의 케이스가 아니고 휴대용 캐링 파우치? 또 그건 다른 느낌으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쫙 다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이 크로스라인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칸이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 뭔가 제품을 이렇게 칸칸이 잘 담아서 선반 같은 데 넣어놨다가 한 번씩 이렇게 쓱 꺼내가지고 열어놓고 듣고 하는데 좋을 것 같고, 약간 이제 칸이 크다 보니까 휴대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이런 칸이 많은 반누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휴대도 그리 나쁘지 않고 보관용으로도 꽤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요즘 가장 잘 쓰고 있고 가장 마음에 드는 케이스는 사실 이런 2구짜리 반누이스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플레이어와 이어폰을 함께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갖고 다닌다는 거는 굉장한 저한테는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DAP를 이용한 음악 감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 DK799는 하나씩 들으셨습니까? DAP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DAP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어폰을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갖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요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플레이어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요 1910C 콜라보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반누이스 케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요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 SP2000 같이 플래그십 모델들, 막 큼직한 플래그십 모델들 아니면 요 1910C 케이스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반누이스 케이스가 99,000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존 가격으로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만한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누이스 짭, 이거는 전혀 저는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반누이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요? 6구짜리? DK님이 물건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수납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반누이스 더 큰 케이스도 있는데 살까요? 사세요. 설마 그 이상 더 이어폰이 넘치진 않겠죠? 지금 사이즈를 너무 다양하게 사셔갖고. 이건 리뷰 때문에 다양하게 사봤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쌓고 하려면 같은 사이즈를 여러 개 사던가 맞아요. 하는 게 더 좋겠죠. 회장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 보관용으로 차라리 이런 거 이렇게 네, 가자. 네. 그리고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개념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집안 보관용과 외출용은 별도로 구비를 하시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찬성합니다. 다음번 거 오면 또 리뷰해야겠네요. 다음에는 BUBM을 한번 사볼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났는데 그 주얼리 보관함 같은 것도 되게 칸칸이 많고 좀 그렇거든요. 주얼리 보관함은 단점이 뭐냐면요. 칸이 너무 작아. 칸이 너무 작지 않은 주얼리 보관함이 있다면 그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뷰티 케이스? 메이크업 박스. 메이크업 박스의 칸이 이어폰 넣기에 적당한 칸이더라고요. 뭐 남자분들하고는 친숙한 물건은 아니지만 그 메이크업 박스 한번 구매를 해볼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도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마 저희 카페 회원님들에게는 오늘 굉장히 유용한 방송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자티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